점들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졌으니 이상한 일이네요.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까요? 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집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2%가 안 되는 면적에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그 인구도 수도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2,400만이면 수도권 가운데서도 채 5분의 1이 안 되는 지역에 무려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 멕시코시티, 이보다 훨씬 더 서울의 대기질이 안 좋은 상황이고,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뭐 11,000명 정도가 발생한다, 이런 보고도 있고, 2003년에 환경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 피해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비용, 손실되는 비용이 한 해 한 60조 원이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인들 좋겠습니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1극 체제입니다. 국가의 모든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 역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서울에 사는 나 또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와 인력, 돈 모두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수도권으로 집중돼, 그리고 그 기득권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 내 그린벨트 3,900만 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과 특히 경기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전체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화시키고, 대치동 땅 한 평이면 평당 1,300원대인 경북 울진의 주택가에서는 9,0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규제 완화 혜택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땅값은 전체적으로 올랐고,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광주와 충북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서울공화국이 안고 있는 각종 폐해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체증, 환경오염, 땅값 상승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만 교정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의 상당 부분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최근의 통계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4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수는 51만 4천 명으로 매년 13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출자의 67%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 이상이 서울과 충청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데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도가 11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 출생아 수의 51%가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갓난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마을 역시 6년 동안 어린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2012년까지 10곳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며 화성 동탄 1지구를 시작으로 총 57만 8천 가구, 약 231만 명이 입주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떠올려도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어려웠지만 공적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고통은 배가 됐습니다.
당시 충청은행은 1,441명 중 945명은 끝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아랫목 윗목론입니다. 아랫목이 서울, 윗목이 지방. 아랫목이 덮여지면 차차 윗목도 덮여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랫목 윗목 논리라는 건 다 굶어 죽고 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볼 때는 실현성 없는 아주 이 논리적 가능성만 있는 대단히 주관적인 수도권론자들의 이야기고요.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지역은 거의 다 고사가 돼버리고 나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발전한 지역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인구와 산업경제, 재정과 복지, 인프라 등 5개 주요 사회 지표를 토대로 지역 발전 정도를 계량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을 0으로 볼 때 수도권은 무려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강원권은 마이너스 1.64, 호남권은 마이너스 1.67, 충청권 마이너스 1.01, 영남권 마이너스 0.46 등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법인 세수도 수도권이 23조 6천억 원에 달해 강원권 2천억, 호남권 5천억 등 비수도권 총액인 6조 2,400억 원의 4배에 달했습니다. 법인세 차이를 보니 어디가 윗목이고 아랫목인지 확연히 구분되시죠? 또 하나 새로운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프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돼도 다른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수도권은 그 자체가 이제 자립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교역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그들끼리 먹고 소비하고 그들끼리 기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도는 어쩌면 서울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도권은 거대한 우리 한국 경제 구조에서 보면 지역별로 블랙홀로서 다른 지역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산업 이것들을 지방으로 유출해주는 효과는 적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이 발전하면 그 효과로 이 비수도권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발전 효과가 지방으로 전이 되고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날이 갈수록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효율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서울의 경쟁력 지표를 보면 윗목 아랫목 이론이 허울 좋은 변명이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2%에서 13%에 불과합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또 다른 통계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반면 유독 서울만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땅값이나 고용비용 비싸죠. 혼잡비용, 환경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시를 떠나서 국가적인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서울과 비슷한 사례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저오염된 공기와 빽빽히 들어찬 집들. 그래도 사람들은 멕시코 시티로 자꾸만 모여듭니다. 저기에 과연 꼴이 있을까요? OECD가 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 OECD 가입돼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서울은 최하위 쪽에 속해 있고 세계적으로 잘 알다시피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 멕시코 시티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뉴욕과 미국의 슬램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보다도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없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계속 치닫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역 간의 갈등 혹은 대립 구도가 국가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발목 잡는 양양 김포 노선의 폐회소에 이어서 김해 노선마저 한때 간편히 검토되는 등 무안공항에는 수요가 없는 지방공항 신설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된 광주 김치종합센터 19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지난 2000년부터 1,300여 억 원이 투입돼 울진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나머지 공사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항 중단 2달 만에 재취항에 나섰던 예천 제주 간의 항공기는 단 하루 운항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0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예천 신공항 청사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수도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당연히 절반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에 올 기업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일극 중심의 기형적인 국토구조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 타출, 엑소더스가 걷잡을 수 없이 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떤 종류의 기득권을 내놓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그 성장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장 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 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 당장 내가 일자리가 없고 내 자식이 내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더 아량을 베푸냐는 얘기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 맞습니까? 정부의 기업의 투자 선택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40년 동안 속아왔고 다 뺏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찾아와야죠. 서울의 청계천 복원 완공 기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청계천은 말하자면 거대한 인공 시내입니다. 서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인공으로라도 물길을 만들어야 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녹지가 전체 도시의 5%밖에 되지 않는 오염도시에 경사가 났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균형 발전 개념을 보다 확대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한마디로 말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부터 시작됐죠. 첫 단추부터 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자립형 지방경제를 만드는 일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국가 균형 발전.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